좀 전에 우리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우리 대학생 분들이 시국선을 하면서 대진년의 어떤 이 반미 활동 또 친북 활동들에 보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생들께 어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우리 효은 씨? 어떤 거? 저는 그 대진연을 좀 깊게 파면서 이 집단이 왜 이렇게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회방을 놓는지 좀 잘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나왔는데 이 대진연은 저희랑 아예 대척점에 서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이들이 우리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이렇게 회방을 놓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됐구나. 네. 그리고 학생들이 대진연의 활동을 보면서 보다 못해 이런 활동사에 대해서 국회 정론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여러 현안 우리 성재 씨. 여당 의원들 방에서 네. 민주당 이런 비상행동 돌입에 대응해서 철야 농성이나 장외식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어제 그저께부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매일 개최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 3차례 하고요. 철야 농성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분들께서 계속 우리도 농성이든 시위든 이것을 계속 하자라는 의견이 올라왔고요. 또 의총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내일 오전 11시에 의원총회가 개최되는 걸로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사실 저는 오늘도 헌재 앞에 가서 한 2시간 반 동안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은 안산에서 오신 50대 전지영이라는 분이 13일째 단식하고 계시고 그 옆에는 미얀마에서 오신 김보건 목사님이 단식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10시 반 11시 그 언저리에 애국시민분들 젊은 여성분이 삭발을 했고 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젊은 청년 2분이 또 삭발을 했습니다. 제가 삭발 단식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제도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이분들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 결국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그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경고가 아니겠냐.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불공정이나 절차적인 부적합성, 불공정으로 얼룩졌던 헌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고 그분들의 어떤 희생이나 충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끔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도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뭘 해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분들이 2시간씩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조광안 전 남양주인가요? 우리 시장님 당협위원장 또 고석 또 우리 변호사 이제 용인의 당협위원장이시죠. 2분이 번갈아 가면서 2시간 단위로 하는데 이분들은 밤에도 계속합니다. 2시간 단위로.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씩이라도 나가서 릴레이로 우리도 어떤 우리의 충정과 어떤 경고를 또 헌재에다 밝혀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숙고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어떤 행동에 돌입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 행동이라는 건 저희도 똑같이 우리 의원들끼리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우리도 어떤 철야 농성이든 릴레이 시위든 이것을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결의를 우리 내부적으로 다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물꼬를 어떻게 뜰 건가 그걸 지금 궁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최유리 기자님 또 질문 최유리 기자님 질문 없으세요? 관저 방문이요. 뭐 저는 뭐 대통령 그 구치소 나왔을 때부터 관저까지 모셔드렸고 뭐 가나 안 가나 그런 그 뭐 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질문이든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까지 모셨을 때 저녁에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랑 상임대표도 오셔서 했는데 지도부 전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당 위원님들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게 있나요?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일단 가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전체적으로 첫째 그동안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국민분들. 또 둘째, 요번 그 말씀 중에는 미래 세대라고 했습니다만 청년 세대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함을 가지고 계시고 셋째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당 대표자 되시는 두 분들한테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뭐 계속해서 절제되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로 뭐 통화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탄핵 선고 예정일이 이제 뭐 14일이 되느냐 아니면 또 다음 주로 가느냐 그런 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나 선거 기일이 지정이 되고 어떤 당시 여론의 동향 또 언론의 어떤 움직임 등을 보고 입장 발표에 대해서 그때쯤이면은 어떻게 입장을 내실 건지 그때쯤에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기자님 질문. 예. 탄핵 반대 시국선언 대표자들과 함께 이 발언 도와주셨는데 혹시 이 대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진령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의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실체적인 진실을 제가 오늘 접하면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결국 이 반미 활동, 친북 활동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뿌리. 어떻게 반미를 대학에서 저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느냐. 또 친북 활동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대학사의 어떤 이념의 오염에 대해서 정말로 경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서울 시내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집회 지금 다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회가 결국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서 전면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초 중순부터 광장에 나가서 국민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탄핵 사태,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법치주의의 붕괴에 있다. 결국 우리의 적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중도도 아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대한민국 체제의 붕괴를 꾀하려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다. 첫째, 좌파 사법 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파 카르텔이다. 그래서 3대 카르텔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제가 광장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부터 좌파 사법 카르텔 어떻게 준동하는지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자철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하겠다는데 헌법 84조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법에 12월 6일, 12월 8일, 12월 1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습니다. 심지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분들까지 16차례 중앙지법에서 기각당했고 동부지법 한 차례 기각당. 그러다 보니까 서부지법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있는 대로 영장 쇼핑을 했다. 1차 체포영장, 기상천외 영장.
이 무슨 부장판사죠? 이수영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는 기상천외 영장을 발부를 했고, 또 2차 영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소위 말해서 기상천외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불법적으로 관저를 결국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수색을 했다는 거. 이게 특수 공무 뭐예요? 특수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 카르텔 헌재는 어떻습니까? 헌재 정치 지향성, 불공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좌파 사법 카르텔 그분들이 전체 법관 3,000명 중에 150명도 안 돼. 그분들이 현재 탄핵과 구속 사태 여기에서 주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부정부패 선거의 카르텔 제가 12월 달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경력직 선관위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878건의 인사법무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 마마라고 칭합니다. 여기는 가족회사다. 여기는 친인척을 채용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썩어빠진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를 누가 감쌉니까? 민주당이 감싸지 않습니까? 법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감싸지 않습니까? 그럼 종북주사파 카르텔 지난 11월에 민노총 조직제의국장 성모 씨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어요. 지난달에 같은 공범들 민노총 간부급 간첩죄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대학 사회까지 뿌리 깊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체제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보다 못해 이런 대진년의 이 친북 반미 활동을 정말로 국민들한테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 정말로 애국적인 참 투사 역할을 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질문. 예. 오늘 이 학생들 시국선언 대표자들의 발언 주제는 대진년, 그러니까 해방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앞으로도 대학 시국선언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국선언에서 또 방해 세력들이 또 집회를 한다면 제도권 정치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움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의 자유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됐습니까? 예? 의원총회, 예. 내일 의원총회 예정돼 있는데 내일 같이 하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헌재 앞에 나와가지고 관심 있는 뭐 릴레이 분석이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의 충정 또 헌재 재판관 8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이 충정이나 또 우리의 어떤 이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충정을 어떻게 당부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숙고 중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부채가 되면요, 우리 많이 참여할 겁니다. 우리도 엄청난 결기로 똘똘 뭉쳐 있다. 우리 야당 의원분들이 워낙 참 짱돌같이 뭉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래알이다 라는 지적을 한번 받기도 했는데, 아니다. 우리도 체제 수호 전쟁이 있어서 또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짱돌같이 일할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 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지금은 전투적 애국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도부도 같이 동참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도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지도부나 뭐 언론에서 계속 뭐 중도에서 지지도가 떨어진다. 저는 다분히 공학적인 발상이다.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를 뛰어넘는 체제 수호, 전쟁이 바로 지금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다. 저희가 탄핵과 구속 사태에 있어서 위법의 사례를 국민들한테 잘 전하면 전달할수록 우리의 지지도는 올라간다.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분도 저렇게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무차별적으로 강압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대하는데 일반 서민분들이야 얼마나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자기의 인권이 말살될 수 피해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다. 이것을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체제 수호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 아니냐. 지도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다면 아니 중도에 있는 분들 진보 측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박수치지 않겠냐.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의 모습, 체제 수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하도 이 마이크를 많이 잡아가지고 목이 쉬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 몇 번, 한 3번 잡았습니다. 벌써 광장에서. 이러면 됐습니까? 짧게 한번 하세요. 네. 한국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 주최했던 국제학부 하태원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 했던 터라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취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선관위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그런 방식이 아닌 정말 철저한 검증을 원하고 또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또 약속해 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민주당에서 입법하는 것들을 보고 저희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 그리고 국회 증언법 이런 법들을 통해서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예산 가장 중요한 청년 예산의 부분들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청년 말하면서 뒤로는 이런 청년들의 또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이런 행태에 저희 청년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의 정당한 목소리, 또 탄핵 반대,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대진령과 또 여러 노동자 연대 이런 세력들의 그런 저희 방해를 저희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말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럼 마칠까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